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일을 했지만 늘 가난했지요. 그래서 더 장가갈 엄두를 못 냈어요. 하루는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다 혼잣말로 신세 한탄을 했어요. 이 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어디선가 예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먹고 살지. 총각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 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이번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총각은 소리가 난 발밑의 벼포기를 조심조심 헤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껍질 안으로 쏙 숨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설마 하는 마음에 또 한 번 말해보았어요. 인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정말 놀랍게도 우렁이가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깨끗한 물독에 넣어 주었어요. 다음날 총각은 논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한상 잘 차려져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누가 한 일일까?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참 배가 고팠던 터라 그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거참 누가 자꾸 밥상을 차려놓는 걸까?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텐데. 총각은 내일은 꼭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총각은 일하러 가는 척하며 서둘러 집을 나갔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총각은 담장 밑에 숨어 집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아름답고 참한 색시가 정성스레 밥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색시는 금세 밥 한 상을 차려 들고 부엌을 나섰어요. 총각은 얼른 마당 한 구석에 쌓아놓은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색시는 밥상을 방에 들여다 놓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각은 또 무슨 일일까 궁금하여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 보았지요. 아, 저럴 수가. 총각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글쎄 부엌에 있는 물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색시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총각은 다음 날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기필코 그 색시를 만나보려고 했거든요. 총각은 가만히 숨어 부엌을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물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어제 본 색시가 물독 밖으로 나왔어요. 총각은 얼른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당신은 도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총각이 다그쳐 묻자 색시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본래 하늘나라 선녀인데 죄를 지어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렁이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답니다. 우렁이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돼요?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벌을 받는 동안은 우렁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답니다. 난 이대로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소. 제발 내 각시가 되어주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신과 결혼하면
나중에 슬픈 이별을 하게 되어 아무래도 좋소. 난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요. 총각은 아름답고 참한 색시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총각과 우렁이 색시는 신랑 각시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신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쁜 각시 생각에 농사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랑과 우렁이 각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신랑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자 우렁이 각시는 밥을 가지고 논으로 나갔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원님 행차요, 길을 비키시오. 우렁이 각시는 얼른 길 아래 풀숲에 숨었어요. 하지만 곧 원님 눈에 띄고 말았지요. 원님은 아름다운 우렁이 각시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여봐라, 이 색시를 가마에 태우거라. 아니되옵니다. 저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우렁이 각시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원님은 부하들을 시켜 우렁이 각시를 강제로 가마에 태워 데려갔지요.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각시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신랑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시를 찾았어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에게 원님이 각시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신랑은 그제야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던 각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요. 신랑은 허겁지겁 관가로 달려갔어요. 원님, 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랑은 매만 실컷 맞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관가를 맴돌며 매맞고 쫓겨나기를 되풀이하다 결국 신랑은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신랑이 세상을 떠난 뒤 각시가 사는 관가들에는 날마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신랑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중에야 신랑의 소식을 전해들은 우렁이 각시는 그날부터 먹지도 자지도 않고 슬피 울기만 하다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뒤 우렁이 각시와 신랑이 살던 집에 파랑새 2마리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어찌나 정답게 지저귀며 날아다니는지 사람들은 우렁이 각시와 신랑이 다시 만난 게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둘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모두들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